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산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산책을 참 많이 즐기거든요. 그 산책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딱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칸트가 나가면, 칸트가 보이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들었는 한 심리학자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점심시간 때라도 그 장소를 떠나서 점심을 집에서 먹고 오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먹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주변을 산책을 좀 하다가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산책하는 이유들은 먼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답답할 때는 산책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딱히 다른 운동이 없을 때는 나가서 무작정 걷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강아지 배변시키기 위해서 산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산책이 이로운 점이 참 많은데요. 먼저 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그 저변에는 제가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많이 우울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들고 떠나지 않을 때는 집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또는 힘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몸이 점점 굳어져요. 그리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몸이 이완이 되지 않으니까 잠이 오지 않고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불면증이 심했었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숟가락을 딱 놓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나옵니다. 나와서 주변을 그냥 1시간, 2시간 학교 운동장을 한 10바퀴 딱 정해놓고 아니면 20바퀴 정해놓고 딱 여기 들고 들어가겠다. 아니면 난 여기서 저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산책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문제점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죠. 생각을 하지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가족과 걷기도 하고 또 친구와 걷기도 하고 요즘엔 강아지와 많이 걷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산책 배경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산책하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을 하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배경 속에 제가 녹아들어서 한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저는 산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는 산도 있고 또 앞에 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산책을 좋아하지만 강아지와 보폭을 같이 하면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서 강아지가 너무 애원하는 눈빛을 뒤로 두고 딱 가둬놓고 집에 두고 저 혼자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괴하산이 있는데요.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1시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괴하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삼성천을 끝에서 저기 제가 정한 부분까지 이렇게 걷고 운동장을 몇 바퀴 걷고 이렇게 하면 3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주말 같은 경우나 저녁 스케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제가 한 3시간을 걷고 오기도 하거든요. 요즘 같은 폭염 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아침에 잠깐 그리고 저녁에 식사하고 나면은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1~2시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강아지가 혹시 화면이 나오나요?
화면 한번 제가 산책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흰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흰새도 이렇게 보이고, 또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숲속길을 걸을 수가 있고요. 또 도시의 그 야경처럼 보이는 아파트와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천 물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도 보이고 해서 제가 발도 한번 담가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멋진 모습, 그 다음에는 또 야경도 이렇게 찍어봤고요. 주변이 참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고 이렇게 이 오리가 유명한데요. 음악 분수가 있거든요. 거기 오리,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 8마리가 항상 여기 이렇게 나와서 헤엄을 쳐요. 그러면은 명물입니다. 주변에 네, 주변 분들이 오셔서 오늘은 오리가 있나? 그러고 딱 보시고 가시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폭우가 내렸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제가 비 오는 날도 잠깐 나가봤는데 당연히 이 오리들은 보이진 않았고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이 오리 가족이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폭풍이 지나고 나서도 또 나가봤는데 한동안 며칠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예쁜 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제 주위 환경이 계속 이 시각적으로 바뀌잖아요. 나무가 앞에서 보던 것과 옆에서 보던 것과 뒤에서 보던 것과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하찮아 보이지 않은 여기 굉장히 예쁜 꽃이 있지만 하찮아 보이는 작은 들꽃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예쁘고 네, 이런 꽃들도 봤고 그리고 강아지를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사진을 많이 찍어줬지만 요즘에는 우리 아이 저한테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대상을 계속 강아지를 찍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찍기도 하고 네, 봄에 핀 노란색 꽃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초록색이 펼쳐진 초원 같은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네, 풀이 이건 이제 제가 일하는 직장 주변인데 산책을 하면서 예쁜 모습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가을의 모습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제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감탄도 하면서 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답답한 마음들이 씻어져 내려가면서 순간 어느덧 기분이 좋아지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할 때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 예쁜 자연을 보면은 뭔가 방법이 생각이 나고요. 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또 당장 해결되진 않지만 뭔가 어렴풋하게 희망도 생기고 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내가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예쁜 환경 속에서 산책을 즐기며 몸에 혈액순환이 되고 또 힘을 얻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점 다음날의 제 모습이 아주 바뀌는 모습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나가면 주변 이웃분들과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강아지 호텔, 강아지 마켓 유치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산책은 기분 전환도 되고 리프레시 마음이 그렇게 되면 생각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유한이 됩니다. 이렇게 산책의 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나 마음이 힘들거나 무겁거나 그러면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주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아름답지 않더라도 무작정 걸어보세요. 걸으면 환경이 바뀌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산책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우리 가족이 비가 올 때, 폭우가 내리기 전인데 비가 올 때 이렇게 피신해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이죠? 네.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 8마리가 이걸 보면서 아빠 오리는 어디 갔을까? 왜 엄마가 8마리를 저렇게 책임을 지고 힘들어할까 싶은데 힘든 건지 아니면 즐겁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항상 저렇게 새끼 오리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다음 영상에도 보시면 자 산책을 하면서 자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실 텐데요. 제가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산책을 하시면서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중1 때 집에 멋진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시고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 1절을 읽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쫙 하시는데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막 영화가 확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진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중1 때였고 고등학생인 오빠 2명과 같이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가지 않으셨고 저희 3명만 보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게 되면은 집에 와서 3명이서 이제 학생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대구에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시내에는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빠들은 시내에 딱 내리면은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명이서 속닥속닥 하더니 저만 보내고 둘이는 이제 시내에서 둘이 헤어지면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교회를 가면은 대구 시내에서 가서 저만 교회를 가게 되고 오빠들은 중간에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학생반에서 어울리고 또 참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교회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이 와서 합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 학생들 어디서 온 학생들이냐 했더니 삼육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 했더니 이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재단의 학교다. 근데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교를 가보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조르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 올라갈 때 영남 36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저도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지만 그 학교 제가 다니던 일반 학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내가 내 친구가 그쪽 학교에 교직으로 있는데 교원인데 좀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 가지 마라. 그런데 저는 교회를 한 몇 달을 다니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무조건 저는 그 학교를 가고 싶었고 전학을 갔습니다. 가서 굉장히 신기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기숙사에서 기도하고요. 학교 가서 기도하고요. 수업 날마다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기도하고요. 기숙사 내려오면 기숙사에서 또 기도를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일반 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3년 학교를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과 대학을 다닐 때는 너무 이렇게 접목시키기가 힘들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분위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반 직장을 다닐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회식을 할 때도 그렇고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혼돈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저는 그 분위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흡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한동안 교회도 가기 싫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채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좀 가야 되겠다 해서 민채가 한 4살 때까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채가 5살이 되면서 제가 다시 사회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가는 게 또 조금씩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채가 5살 때부터 교회를 좀 안 다니게 되었고 다시 교회를 지금 이제 발걸음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민채가 사춘기를 겪으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고 그 컨트롤 하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모작 좀 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공운동에 있는 빌딩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머릿속에는 항상 먹는 우리가 어떻게 식습관을 하고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몸에 배인 습관대로 이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렇지만 민채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늦었지만 우리 교회는 고기를 먹지 않더라. 왜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부터 알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발걸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라도 민채가 교회와 인연 멀어져서 살더라도 본인이 힘들면 저처럼 이렇게 다시 교회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갈 때도 있고 또 바쁘다는 핑계도 안 갈 때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주 물어봅니다. 갔니? 하고 하면은 용돈을 조금 더 줍니다. 갔니? 하면은 본인이 절대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용돈 받기 위해서 거짓말 하진 않고 안 갔어,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가든 어쨌건 교회에 가면서 출석을 하면서 인연을 맺어나가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 많이 썼죠? 너무 좀 아니에요. 썼어요. 네, 제가 저는 저의 10대 제목이 주보에 보면은 50대의 산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굳이 나이대를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장로님이 좀 산책했더니 좀 길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생각이 안 되긴 했는데 저는 저희 10대 때는 상명학교를 가고 나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심장이 암울했어요. 20대 때는 침울했어요. 참 한참 좋은 나이인데. 그리고 30대 때는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인데 사는 게 좀 암담했어요. 40대 때는 막막했어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불면증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대 때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감정들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는 일들도 있었고 모두가 이 모두가 지나가리라 이 말들이 명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산책을 하고 50대를 견뎠더니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주변에 이런 산책을 하면 느끼는 풍경들이 아주 예쁘다는 것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아까 빠뜨린 이점은요, 이런 점은 하나는 하면서 요즘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을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이에 대한 걱정, 또 뭐 주변에 대한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라고 제가 느낄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또 안 계시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느껴집니다. 내가 너 옆에 있다. 그렇게 느껴져서 요즘에는 참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